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하면은 뭐 복수는 했다고 봐야겠지. 피칠갑 갱스터 영화 탑10 국내편 6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6위는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피똥 싼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넌 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닦아줘. 여기는 내부자들. 네. 내부자니가 아니야?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끼리기죠. 끼리끼리기죠? 그게 액션으로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못 봐도 끼리끼리면 알아듣겠지 뭐. 손 끼리끼리기였고요. 김 PD가 라디오인데. 손을 끼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했네. 로봇 상상하세요. 같이. 끼리끼리. 네. 네. 내부자들 2015년작이고요. 네. 이 영화 정말 큰 화제였죠.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이게 1,000만은 안 넘었어요. 이게 근데 촛불 이전인 거죠. 이 그쵸? 영화가. 저는 일단 불만부터 먼저 던지고 뭐 6위에 있는 게 불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걸 일단 던지고 시작합니다. 나도 약간 불만. 저는 불만. 더 높아야 된다. 아 높아야 돼요. 난 별로 뭐. 그래? 어쨌거나. 일단 던지고 시작. 네,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의 영화고요. 네, 우민호 감독은 옛날에 그 파괴된 사나이. 네. 그리고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남산의 부장들. 네. 약간 좀 심각한 범죄 스릴러나 역사 스릴러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참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야기. 와. 우리나라 배우들 다 나온 것 같아. 네? 그래서 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복잡한 영화였나? 복잡한가요? 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야기도 복잡하고 뭐 사건 사고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연 안상구 아. 손이 잘리는 영화 초반에 손이 잘려서 네. 계속 오른손을 의수를 그쵸. 연기를 했던 끼리끼리기죠. 그렇죠. 안상구 역으로 이병헌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네. 조직폭력배 두목이자 네. 그리고 상구파의 예, 상구. 그리고 저기 뭐 연예기획사 같은 거 네.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옛날에 더러 그랬어요. 네. 그리고 경찰 출신의 검사. 예, 이거 정말 독특하죠. 족보 없는 검사. 예, 우장훈 역으로 조승우가 나왔습니다. 아. 네, 조승우 예. 검사. 그리고 조국일보의 논설주간. 네. 피똥 싼다. 네, 논설주간. 네. 이강희 역으로 백윤식이 나왔고요. 씨는 뭐. 근데 여기서는 또 피똥 싼다 이미지 아니죠. 아이, 그럼요. 완전히 다른 여기서는 사람이죠. 악역이죠. 네. 이런 여우 같은 고물 봤나.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그 아주 나쁜 그 기운이 막 저점이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이자 유력 대통령 후보죠. 네. 여당 유력 의원, 네. 국회의원 장필우 역으로 이경영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이경영도. 정치인인데 이제 검사 출신. 네. 정치인. 이게 이 영화를 보면은 다 생각이 나요. 누구 그 실제 모델이 그럼요. 뭐 누구라고 사석에 있을 땐 얘기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도 밝혔듯이 그렇죠. 특정한 누구를 가르치는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도 그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네. 그렇죠? 이경영 씨는 또 아주 주옥 같은 대사 또 하나 남기죠. 이경영 졸라 고독하구만. 마지막에 소주. 네. 졸라 고독하구만. 네. 네, 그리고 미래자동차라고 굉장히 큰 재벌 기업, 네. 예? 우리나라를 주름잡는 재벌 기업의 회장, 5회장 역으로 김홍파 배우가 나왔습니다. 기봉파 보심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상구의 부하였죠. 네. 과거 부하였고, 오른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무슨 샤시 회사의 사장. 그렇죠. 샤시. 예? 샤시란 말 되게 웃겨. 예. 샤시. 샤시 회사의 사장 역으로 박종팔이라는 이름의 문방 샤시야. 네. 문방사시. 예? 배성우가 나왔습니다. 네, 배성우. 자, 무연보가 배성우가 여기서 이병헌의 왼팔이죠. 그러니까 오른팔은 여기 끝에 그 운전해주는 네. 그 친구가 이제 오른팔이고 왼팔. 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어요. 조상무. 야. 조상무. 조상무. 이 진짜. 5회장 밑에 있는 이 영화로 떴죠. 완전 네. 떴죠. 네. 완전 정말 떴죠. 엄청난 연기 보여줬죠. 네, 진짜. 조우진이 네. 화려한 등장을. 조우진. 네. 예, 영화에서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조진이 이렇게 지금은 되게 따뜻하고 귀염상의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안경 끼고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와. 야 진짜 무서웠어요. 네. 소름 끼치고 여기 하고 여기 자르고 여기 복숭아 앞에 위로 알겠어 여기 위로 자르고 이 조상무는 이 여기 미래 자동차 여기의 상무인 거죠. 네. 여기 대기업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완전 더러운 일을 나쁜 놈이죠. 다 네.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 네. 그리고 재밌는 조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조국일보의 기자였다가 뭐 돈 받고 기사 써줬다가 잘려서 월간 조선 조선이 아니죠. 우리 조국일보. 예, 예, 조국. 월간 조국으로 네. 아 뭐 다들 아는 건데 뭐 예. 다들 마음속에 있구만. 네, 누군지. 자천된 고기자 역으로 김대명이란 배우가 나왔고요. 네. 아, 여기서 아주 네. 그 기레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네. 5번. 그리고 그 5개. 부장검사. 네. 이 부장검사 비열해요. 그렇죠. 아, 비열한 부장검사.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정만식이 나왔어요. 만식이 형. 우리 만식이. 네. 보통 만식이 형은 조폭으로 많이 나오는데 많이 여기서는 나오죠. 검사장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역. 제일 나쁜 놈이야 네. 이놈이. 줄 갈아탄 민정수석. 누가 생각이 납니다. 이 네. 놈을 보고 있으면. 김병옥이 네. 나왔고요. 그리고 조국일보의 편집국장. 아이고. 예. 그쵸. 이 사람도 인상적이에요. 연기 잘했어요 네. 김희성. 김희성 배우가 네. 나왔고요. 그리고 상구의 전 여자친구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잊혀진 배우. 음. 뭐 이런 식으로. 옛날 걸그룹 출신의 네. 네네. 이 영화에서 이게 또 떴죠. 아 네. 떴습니다. 이 이- 뒤로. 예. 주은혜 은혜역으로 이엘이라는 배우. EL, 네. EL. 그렇죠. 맞고요. 이 영화로 떠가지고 뭐 아주 요즘은 활발하게. 네, 이 활발하게. 외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배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진욱이가 좀 불만을 표시했지만 우리 갱스터 영화 국내편 6위는 내부자들. 아. 자, 내부자들이 있고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감독판, 디렉터스 컷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나는 두 개 다 봤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근데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60분이나 더 있는 거야. 네. 그 조국일보 그 편집실에서의 회의 장면 같은 거 그런 있잖아요. 거는 새로 넣은 맞아요. 거군요. 네, 그런 게 없던 장면들이 많이 들어갔고. 어떤 장면은 많이 넣었는데 네. 60분이나 넣었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컷들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완전히 뭐 다른 스토리 구조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좀 더 자세하게 네. 보여준다. 그래서 설명해주는. 네. 보통 디렉터스 컷이 별로입니다. 이게 보면은 좀 지루해지고 디렉터스 컷을 보고 있으면 왜 아픈 손가락 감독이 넣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 그 커팅 엣지 편집의 마술 네. 그 영화에서 스필버가 얘기했듯이 네. 이게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편집은 에디터가 해야 된다. 네.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관객의 눈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감독은 자기가 찍은 그 고생하고 저 대사 꼭 넣어야 되는데 막 이게 있거든. 네.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디렉터스 컷은 좀 사족이 많고 네. 오샥 형이 늘 보지 말라고 그러죠 보통. 시네마 천국이 아주 대표적인 네. 거고.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디렉터스 컷 오리지널이 보면은 영화 볼만해요. 더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약간 길긴 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쫄깃쫄깃하게 맞아요.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이야기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디 오리지널이 거의 3시간. 네. 180분? 네. 3시간 거의 뭐 대부 정도 길이. 게다가 이거는 이 영화가 평가받아야 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1세기 되고 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다룬 네. 많은 영화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언론 권력을 그렇죠. 다룬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다 나오지만 네. 언론 권력이랑 검찰 권력. 우리가 지금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이 지금 지상 과제잖아요. 네. 뭐 이번 국회에서도 뭐 말이 많지만, 근데 그거를 이 영화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2015년이면 아까 김 PD가 얘기했듯이 촛불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네. 분명히 국민들의 그 자의식에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저는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때 뭐 국민은 개돼지 뭐 이런 발언들이 그렇죠, 그 있어요. 공무원 입에서 나왔고 여기에 이 영화에 이제 그대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기시감도 있고 좀 그냥 우리가 팔짱 끼고 그냥 이게 또 이거, 픽션이네? 그렇게 뭐 이렇게 보기만은 네. 어려운. 네. 그리고 그 뭐 조국일보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리고 여기 무슨 신정당 네. 네. 그당 그리고 거기 그 칼라들 그리고 거기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대기업이랑 작당해가지고 이상한 요정에서 벌이는 술 파티. 네. 우리 전에 무슨 별장 접대 무슨 성접대 네. 뭐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고. 네. 지금도 그걸 해결 못했는데 뭐. 네, 뭐 그러니까 이게 5년 전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다 떠오르게 하죠. 네. 굉장히 우리 애가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거 우리 그리고 이 영화에서 사실은 갱스터는 상구지만 상구죠. 이병헌이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출연진들이 다 갱스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이 영화의 이 좀 영화 묘미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갱스터 영화가 맞다. 그렇죠. 아 그럼요. 정말 다 깡패들이고 조직에 소속돼서 뭐 하는 일이야 정치인, 뭐 검사, 뭐 언론인, 뭐 여러 타이틀들이 기업인, 뭐 여러 타이틀들이 있지만 정말 하는 짓들이 다 갱스터거든요. 그렇죠. 정말 나쁜 예. 짓을 하는 거죠. 진짜 피칠갑 다 피칠갑. 예, 이 네. 갱스터들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거에 이 영화는 보통 이런 암울한 현상을 그리고 나면 짓눌려서 이 결론을 어떻게 질까가 상당히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영화는 통쾌한 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회에 가장 말하기 힘들었던 부분들, 말하지 못하고 막 입에 자꾸 채워졌던 부분을 네. 그대로 갖다가 팍 네. 던져놓은 듯한 이 느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갱스터 영화의 어떤 요건 주인공이 갱스터. 그렇죠. 근데 방금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병헌 이 조폭 두목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은 이병헌밖에 없어요. 나머지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조승우하고 이병헌은 나쁜 놈인데 이병헌한테 우리가 딱 몰입을 하잖아. 네. 그리고 이병헌이 처음에 좀 부당하게 해코지를 당하고 네. 복수를 하는 거고 그 복수를 도와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검사. 네. 그런데 이 영화 의외로 그렇게 길고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수위가 높은 영화인데 우리가 흔히 갱스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뭐 1대 100으로 싸운다든가 네. 뭐 사시미 칼도 강목 들고 막 아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약간 좀 특별한 자리에 좀 자리매김을 하죠. 네.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리고 방금 김 PD가 얘기한 그게 또 포인트예요. 이게 픽션을 가미해서 네. 우리 현실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지만 네. 여기서 일단 해결을 해. 그렇죠. 그렇죠? 그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그쵸. 사실은 되게 뻔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게 않죠. 예. 네. 그러지 않게 만든 아주 수려한 그게 그런 이게, 연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연출도 네. 물론 그런데 네. 결국은 이 소재가 네. 어떤 바람, 이것도 바람이네요. 정말 큰 위시를 담은 거죠. 이런 사회는 깨져야 된다라는 그 바람이 담긴 상태에서의 작업인 것 같지. 근데 이게 오셔야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사실은 약간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사회 분위기거든. 이땐 블랙리스트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개봉할 수 있을까라는 네, 개봉은 그런 하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거야. 개봉한 다음에 또 물론 시끄럽지 않을까 막 이걸 뭐 뭘 하고 막 고소 고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절묘하게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감흥이 된 거야. 해소감이죠. 그게 네. 카타르시스인 거야. 네. 정말. 자, 이 내부자들 음. 전체적인 얼개를 약간 복잡한데 복잡해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또 설명하지? 단순할 수 있잖아. 네. 좀 단순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핵심 사건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핵심 사건. 예. 형 핵심- 이거 이번엔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형이 일정 부분 하다가 패스해서 쭉쭉쭉쭉 넘어가서 다시 형한테 오게. 아 그래? 줄거리를 한 바퀴 릴레이로? 돌면서 릴레이로? 릴레이 줄거리 만들기. 김PD 형에서 약간 꼬일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나한테서? 블랙홀이 한 명 있다. 그래도 한번 해봐. 내가 끝낼 수 있어. 한번 해봐. 네. 바로 여기 내가 끝내줄게. 자, 이어 서장- 받아서 하기. 자 그러면은 모처럼 이채롭게 스토리를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해볼게요. 유력 대통령 후보가 있죠. 음, 그리고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인이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짬짬이죠. 그렇죠. 왠지 패스할 것 같은데? 세 명이 짬짬이에요. 아니. 세 명이- 하나 정도는 더 얘기할게요. 별장에서 예. 이 세 명이서 어떤 짬짬이를 했냐면 대선 후보가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한데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마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 음.
그 미래자동차라는 그 재벌 회사가 어떤 저축은행에서 3천억을 불법 대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300억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비자금을 저축은행 사건에 예, 그 비자금을 그 후보.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한테 이경영한테 줬어요. 예, 준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할 거야? 예. 여기 이 사건이 핵심 사건입니다. 핵심 사건이야? 네. 그 이런 짓을 하던 놈들이 별장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옷 홀딱 벗고 나이샷 이렇게 하던 네, 거죠. 섹스 파티를 벌이고 그 나이샷 막 이러고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넘겼어요. 패스야? 야, 나이샷 했어. 뭐야? 심지어로 그거를 막 나이샷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별장에서 그렇게 놀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런데 이제 주인공 상구가 나옵니다. 이병헌. 형은 나오네요. 얘는 이제 전라도 말투를 쓰는 거를 봐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 서울로 진출한. 그러면서 이제는 세력이 커져서 연예 기획사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이제 나이트클럽도 하고. 그 뭐 이제 합법적인 네. 그런 이제 회장님이 되는 거야. 젊은 나이에. 근데 이제 얘가 미래 자동차 이 이상한 모임 여기 약간 뒤도 봐주고 그렇죠. 약간 이 더러운 일들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링크가 바로 아까 조우진, 조상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핵심 사건 네. 300억 네. 그거를 이병헌이 안 거야. 그래가지고 알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일을 뒤처리를 시킨 거죠. 그 미래자동차의 재무팀장이 그거를 이제 검찰에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죠. 걔를 이게 딱 샤킹을 해가지고 그렇죠. 뒤처리를 예, 얘를 뒤처리를 시켰는데 얘가 해주면서 이거를 보험 삼아서 야 너 나도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거 형이 왜 그 정보를 아니 시원치 않아서 그래요. 설명이. 야 맞죠? 그동안 그렇지 않아. 그동안 네가 스토리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시원치 않았겠니. 깝깝하지. 하여튼 뭐 저기 스토리 이게 전문 그래서 어떻게 텔러. 넘겨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병헌이 가져와서 자기가 이거 언제 히든 카드로 좀 써먹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네. 조국일보 논설주간. 논설주간인 백윤식한테 가져와서 그걸 자료를 줍니다. 패스. 백윤식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백윤식은 이미 미래자동차 회장과 네. 그리고 신정당의 유력 후보, 대권 유력 후보와 짬짬이 파티도 벌이는 이 짬짬이 멤버인데 네.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안상구를 칩니다. 어쭈구리? 어쭈구리 이거 봐라. 이거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네. 그렇죠. 라는 걸로 이제 치는 걔가 거죠. 주인을 물라 그래 딱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는 게 조상무죠. 그렇지. 조상무가 딱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딱 묶어놓고 그쵸. 팔을 그냥 절단식을 합니다. 피를 팍 튀기면서 어이 잘라버리죠. 조상무이 막 이러면서. 네. 네. 패스. 근데 검사가 하나 있어. 검사가 있는데 그렇죠. 이 새끼가 뭐냐면 이 새끼 검사 이 검사가 억하심적 있어. 검사 나쁜 새끼 검사가 경찰하다가 검사를 한 거야. 왜 검사가 됐냐니까 가서 보고하면 검사 수사도 잘 안 하고 막 하도 거들먹거리니까 에이 더러워서 내가 한다. 내가 검사해.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사법고시 봐서 검사가 사골 봐서 머리는 좋은 거야. 그래서 검사를 딱 했는데 검사를 보니까 이게 층층시야야. 난 위로 막 이렇게 명령 내리는 사람 막 너무 많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족보가 없어요. 너무 많아. 족보가 없어. 출세를 하려면 뭔가 이게 맥이 있어야 돼. 이게 뭐, 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좋은 대학 출신이거나. 근데 난 경찰 출신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얘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백도 없고 줄도 없는. 근데 갑자기 부장이 와봐 그러더니 사건을 하나 딱 넘겨줘. 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하나 딱 넘겨주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유력 대선 후보를 그치. 치라든 얘기죠.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대선 후보를 네가 이거 네가 해봐. 이거 검사면 이 정도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잘하면 너 완전히 중앙지원 간다. 예. 그리고 딱 넘겨주는 거야. 그게 아까 그 핵심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사건 그 저축은행 은행장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문 봤던 와중에 네. 미래자동차 조상무의 또 그 메시지. 그 협박으로 네. 몸을 던집니다. 네. 투신해서 죽고 조승우는 이제 닥쳤던 개가 되고 비난받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지. 검찰이 수사하다가 그 용의자가 자결하는 그리고 그거 지어주매. 안상구 이병헌은 팔 잘린 거 이렇게 되게 이제 막 정신병원에도 있다가 막 이렇게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공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돌지 말고 갑자기 너 그래서 이 이제 의기투합이 되는 거죠 둘이가.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전도 있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복잡하긴 한데 이 3시간짜리를 보시든가 2시간짜리를 보시든가 뭐 스토리는 스토리 근데 이해하는 다시- 데는 큰 예. 문제는 이게 없어요. 복잡하긴 한데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 이게 왜냐하면 저는 어떤 어. 생각이 들었냐면 어. 몇 년치 신문을 잘 구성해서 맞아요. 예.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그 네. 뭐 저축은행 사건이나 이거 여기 또 요 EL 라인을 보면 약간 장자연 사건도 네. 생각나고 거기에 신문사 뭐 이렇게 네. 기자들이랑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또 뭐 별장 성접대 예. 사건 네. 그리고 우리가 늘 봐왔던 우리가 지금도 그냥 포털 들어가서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이런 되게 악의에 찬 어떤 의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백윤식이 하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의도했다와 의도 뭐 뭔가 한 것처럼 보인다. 보여진다 뭐 이런 네. 그 말 차이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면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독판을 보면 3시간짜리 보면은 여기 편집회의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죠. 공격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만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보면 이게 사실 어떤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언론사가 그래서 이 내부자들은 언론사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아주 사람들의 어떤 갈채를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 권력이라는 거는 진짜 여태까지 단 한 번의 견제도 안 받았거든. 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비난도 못해. 근데 뭐 요즘은 이제 물론 뭐 저널리즘 토크쇼 뭐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미디어 비평도 미디어 활성화되고 있고. 비평이 좀 활성화되고 게다가 옛날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뉴스 포맷들이 뉴스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예.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기 시작하고 네. 옛날처럼 신문에 실리면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럼요. 그런 예.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죠. 그게 옛날에는 가판 뭐 이런 게 있고 네. 그래서 새벽에 네. 거기 그 광화문 앞에 예. 첫 신문 그 가판에 나오는 거를 다 가지고 대기업, 정부 이런 데 나와서 그거 다 가져가서 거기서 자기 뉴스 나온 거 없나 해가지고 네. 막 전화하고 로비하고 막 그랬거든. 네.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이 일간지들이. 네. 근데 그 이제 영향력이 줄면서 이제는 그 세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공격도 하고. 근데 아직도 세도가 등등해요. 특히 종편 신문 권력들이 그 방송 매체까지 갖게 되면서 아 그게 진짜 배가가 됐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종편을 만든 게 신문사들이 세력이 이제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방송국을 만든 거예요 신문사들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 건데 원래 그때 신문과 방송 겸용이 안 되는 그렇죠. 안 되는 게 법이었는데 이 그거를 법을 바꿔버렸죠. 그걸 어떤 대통령이 딱 되더니 그 사람이 해버린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미디어법이라는 게 통과가 된 네, 거죠. 난 네. 그게 아직도 생생해. 내가 대통령 선거를 내가 그때 안 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아, 근데 이거 투표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내가 그때 완전히 분기탱천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심지어 그 법을 통과시키는 그 순간은 절차법에 의해서 완전히 불법이야. 아, 그거 옛날에 그 날치기라는 거 다 했었고. 날치기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법이야. 아니, 절차를 완전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심지어는 헌법소원까지 갔는데도 헌법소원에서 들어돈 들어주고 막 별짓이 다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국들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이제 고용들이 창출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종편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일하고 월급 받고 네.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영화에서 그 언론 권력의 좀 민낯을 보여주죠. 근데 사실 맛보기만 한 거야.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겠습니까만 단순한가? 더 추잡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추잡하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은 저걸 저래도 되나? 저거 괜찮을까? 라는 걱정부터 하게 만들었어. 이 영화는. 저거 만든 사람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까지 나는 하면서 그게 자기 검열이죠. 왜 그런 근데 거를? 자기 검열을 안 할 수 있는 세상이었냐 그때가.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지. 5년 전인데. 근데 대중들이 안 그랬어? 진짜 대중들이 80년대나 그랬지 뭐. 아니 난 검열했어. 왜냐면 나는 목이 달려 있었거든. 근데 대중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나는 방향이 다르구나라는 예감을 그때 한 것 같아. 이게 달라지는구나라는 어떤 결론을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었어.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셨어요? 아니 바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변호인보다도 이 영화가 내부자들이
좀 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각도 있게 만들. 그러니까 저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얘네들 지원해주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빨갱이다. 이 영화 지원 블랙리스트는 이거보다 전이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이 영화가 결국은 갱스터 영화인 거 아니야.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뭐 근데- 물론 아까 진욱이가 좀 순위에 불만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좀 우리가 갱스터 영화에서 기대하는 느와르적인 이런 어떤 싸움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고 잔인한 것 같은데 막 그 팔 자르고 막 피 튀고 하긴 하죠. 예. 잔인하죠. 그런데 그 막 이렇게 총격식이나 액션씬도 없고 이게 차량 체이스 씬도 없고 좀 그래요. 근데 영화 3시간 동안 근데 이런 수위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떤 팩트나 진실의 어떤 잔인함 이걸로 우리를 녹이고 있는 거야 영화가. 그러니까 격투씬 이런 게 없어도 그리고 이병헌이 아유. 좀 이 영화에서 진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왜 충무로 A급 톱스타인지를 저는 진짜 이 영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와, 그 영화 엔딩 바로 직전에 그 조승우가 그 영상을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본인의 부하와 통화를 하는 씬이 있어요. 네. 동영상이 어떻게 그 뭐 영상은 괜찮고 뭐 얻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화질은 어떻고 뭐 뿌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 그런데 동생이 선명합니다 이러거든요. 동영상 화질이 어떤지. 왜냐면 그 앞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이 술이 엎어지는 바람에 실패한 망친 실패를 한 있었죠. 경험이 있어서 영상 화질부터 확인하는데 동생이 부하가 선명합니다 하니까 그 배성환이. 뿌려버려 하는데 이때 제가 다 떨렸어요. 어금니를 확 깨물었어. 네, 제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 음. 눈물이 맺히면서 이 한순간에 이거 복수를 이제 한다. 막 이 통쾌함이 막 제가 다 젖어갖고 와, 제가 이병헌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 막 통쾌함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 와, 이번에 보면서 확실히 근데 배우들이 네. 어디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예 없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음. 나오는데 뺄 수도 없고 빠지는 사람도 누구 하나 없고. 빠지는 사람이 없이 우리의 배성우조차도 네, 그럼요. 배성우 배우 성우래. 배성우는 거기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터져가지고 있는데 정말 맞은 것 같아. 네.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쌍하고 이병헌한테 좀 용서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수많은 배우들이 무슨 역사 대하 사극처럼 모든 탤런트들이 다 출연하는 사극들 있잖아요. 네. 사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거는 뭐 우리 시대의 대하 사극 같은 느낌이죠. 이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게 뭐 범죄 스릴러니까 일종의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참 연기들이 참 좋았어요. 근데 난 조승우도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조승우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부산 그 약간 그러니까요.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사투를 너무 잘 썼죠. 악센트를 굉장히 잘 넣어서 하네. 저는 조승우가 서울 출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투를 너무 잘 써가지고 검색을 해봤다니까요. 조승우 고향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그럴 정도로. 저 반포 그쪽 예, 살았는데 예,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악센트를 굉장히 잘해네. 우리가 조승우 영화를 마라톤 했었고 그렇죠. 네. 타짜를 언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타짜가 이 대기열에 서 있은 지 오래됐는데 리스트를 못 만나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짜는 다들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이번에 김응수 선생님 네. 완전히 타짜로 다시 떴는데 타짜는 갱스터 영화의 느낌 좀 그래서 네. 이번에도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뭐 타짜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카리스마 여기서는 또 약간 비주류 검사의 그런 모습 울분 같은 게 있죠. 정의감도 있지만 출세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를 한번 약간 속이잖아 마지막에 네, 약간 그렇죠. 반전을 주죠. 아, 그런 것도 아주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내부자들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서너 번 보셔도 네. 재밌다.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지만 네. 이 각각의 배우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행동하는 어떤 이유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스테레오타입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뭐 대기업 회장, 뭐 언론인, 유력 후보, 그리고 검사, 조직폭력배 각각의 이 캐릭터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행동한다라는 설득력이 그렇죠.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네. 건데 그게 무슨 영화적인 장치로 설명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기 그쵸.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팩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재벌 회장이 네. 나중에 옴짝달싹 못하는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에 출두를 하는데 또그 링게를 꽂고 이렇게 누워서 네. 침대로 그러고 나서 뭐 백숙 같은 거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네. 있잖아. 지가탕 먹. 근데 우리가 그거 알잖아.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재벌 회장들 네. 어? 그만 터지면 네, 맨날 법원 가고 검찰청 갈 때 그렇게 아파가지고 휠체어 타고 막 네.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팩트를 아니까 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되게 공감이 가는 거지. 저 분명히 안에서는 백숙 먹고 할 짓 다 했을 거야. 저놈들. 제가 진짜 공감했던 장면은 뭐였냐면 그 재벌 회장이 신문을 딱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백윤식이 쓴 사설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딱 읽고 신문을 딱 내려놓는데 백면 그 완전 전면 아, 광고에 그렇죠. 미래자동차 광고가 딱 있는 그렇죠. 장면을 네. 딱 보여주게 딱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 있고 맞아요. 정말 우리 보면서 계속 긴장감을 못 놓게 하는 게 사실 이런 디테일들로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뭐 굉장히 화려한 액션씬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쫀쫀한 긴장감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 앞서 우아한 세계 때 우아한 세계가 되게 좋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갱스터 영화 진짜 조직 폭력배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조직 간의 무슨 서열 다툼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가족으로 향해 있는 그런 표현이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내부자들은 아까 오석경 표현대로 정말 어떤 조직 간의 폭력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언론이나 뭐 정말 기업 재벌 총수나 이런 각각의 권력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각각의 욕망들. 그렇죠. 그 욕망들을 맘껏 보여줘. 예, 맘껏 보여주고 그러면서 진짜 형 얘기대로 일종의 명분이죠. 우리가 이 배우들이 이렇게 열연하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각각의 욕망이 담겨 있는 이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다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 표현들도 너무나 복잡한 구조 같지만 모두 다 기억하고 고스란히 남을 만큼 표현도 너무 좋았고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고 반전에 재미에 유명한 대사까지 남기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는 야 이런 희대의 대사도 남기고요. 진욱이가 되게 내가 느낀 어떤 심오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영화는 그 각자가 느끼는 욕구들을 막 표출하고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중간에 제지돼. 특히 언론조차도 그렇죠. 이 후보 바꿔야 된다라는 거를 막 이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다 안 돼. 네. 근데 이 제한 장치들을 쭉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영화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야. 뭐죠? 결국은 당했던 피해자들이 서로의 자기 부분을 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걸 밝히는 데 있는 거야. 세상에 드러내놓는 데 있는 거였어. 그 하여튼 또 영화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건 각자의 무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언론은 그 펜으로 사람을 죽이고, 예, 조직 폭력에는 진짜 연장이 나와서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고, 썰고. 예, 또 미래자동차 회장은 돈으로 역시 사람을 죽이고, 이 각각이 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부분. 아주 그 밑바닥 근데 우리가 항상 높게 봤던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워 보이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그 통쾌함이 막 배가 되는 거지. 예, 그 민낯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도 뭐 가감 없이 그냥 오히려 우리가 깜짝 진짜 저렇게 논다고? 혹은 진짜 저런 식으로 진짜 서로 짜고 치고 혹은 같은 동지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걸 밟고 내가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쟤네 모습도 저렇게 더럽게 힘들게 사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네. 진정한 갱스터들이죠. 진짜 조폭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권력으로 아까 얘기한 그 권력들 여기 보면 또 청와대 권력도 있긴 있어. 그렇죠. 영화에. 근데 그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그냥 민정수석 정도로 끝내는 거지. 근데 이제 다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야. 그래서 몇 개 하면서 서로 선후배 이거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애들 짬짬이가 돼가지고. 조승우도 거기에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검사였고. 근데 이제 어떤 좀 드라마타이즈가 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 편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현실을 반영해서
그 풍자가 아니고 그냥 그 약간 팩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팩트 자체가 워낙 코미디니까. 그렇죠. 그게 코미디보다도 완전 드라마고 뭐 스릴러잖아요. 사실 여기 나오는 게. 근데 이게 뭐 되게 허구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상구 조폭에 이제 연관돼서 손 잘리고 뭐 복수하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다 있을 법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영화적으로 어떤 느와르나 범죄 스릴러에 나오는 그 멋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거를 스피디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지금 모자라 시간이 막. 그래서 디 오리지널 감독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감독판이 나왔다 그래서 누구 더 인물이 더 나오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때 찍었던 거 좀 더 넣은 거야. 더 설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게 뭐 사족을 달아가지고 더 지루해졌다거나 이런 느낌 좀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뭐 그냥 처음서부터 3시간짜리를 보셔도 상관은 없을 네. 것 같은데 중간에서 약간 그 흥미를 약간 삐끗해서 잃으면 영화가 좀 시종 지루할 수 있다. 약간 그 맥을 딱 잃어버리면 왜냐면 저건 뭐 저 얘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되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3시간이라는 건 좀 긴 시간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그 당시에 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입하다 보면 두 번째 봐도 다르고 세 번째 봐도 또 재밌고 하는 이 영화에서 좀 재밌는 파트는 뭐냐면 각자가 즐기는 유희의 방법이 나와. 근데 약간 코미디한 거죠. 근데 물론 별장에서 얘네들이 유희를 즐기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충격이지만 그러고 노는 거잖아. 응? 근데 상구가 라면 먹는 장면이라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뭐 소주 사오라고 시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래서 거야. 내가 이병헌 얘기를 한 거야.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건 이병헌의 캐릭터와 연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손 잘리는 거 뭐 이런 거서부터 이게 처음서부터 보면은 이게 오리지널에 나온 건가? 이 사람이 되게 영화인이야. 그럼요. 약간 무용보 팬인 것 같아. 처음에 차이나타운 얘기를 하잖아. 네, 맞아요. 차이나타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뭐 중간에 뭐 로렌 바콜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영화에 대해서 자기를 되게 이입시켜 항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병헌의 그 캐릭터가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그냥 스테레오타입으로 짐작하는 것들이잖아. 언론, 자본, 정치. 그런데 이병헌이 있어서 그렇죠. 영화를 3시간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지루하게 볼 수 있게 해줬다. 또 이게 뭐 탄탄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원작이 있다 보니 그런 또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웹툰이었나요? 들고. 네. 네, 윤태호 웹툰을 근데 미완성 웹툰이었대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그 안상구는 사실은 원작에서는 약간 조연급이었는데 이 조연급을 주연급으로 끌어내고 어찌됐든 이 영화가 왜 6위에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공격들을 하시죠. 아니 근데 공격할 게 없는 게 그냥 그 위에 더 좋은 영화들이 있나 보죠. 있어요? 뭐. 있나 보죠. 뭐 네. 지금 두고 보자는 얘기네. 일단 보고 예, 그 위에 순위들 보고 6위면 엄청 높은 순위인데 예, 왜 그래? 봐서 뭐 만족 못하면 그때 가서 뭐 그때 가서 근데 뭐 좀 처리하지. 이게 이제 뭐랄까요? 영화 뭐 범죄 스릴러긴 한데 갱스터 영화가 정말 10위였던 신세계를 갱스터 영화의 전형이라고 보자면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요? 추적 60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오작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사건을 다루는 영화가 이때쯤 나왔다. 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사실 세계의 어떤 구조를 바꾼 사건이 딱 나오거나 혹은 그 암울했던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영화들이 그 시기쯤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부자는 사실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바로 전달한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각별해지는 부분은 영화적인 어떤 스토리 막 이런 것들이 물론 재미도 있지만 이게 그 시기에 이렇게 영화가 돼서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각별함이 제일 큰 것 같긴 해 나한테. 그리고 이병헌은 왜 이렇게 먹는 연기를 잘하는 거야? 여기도 라면 씬 나오잖아. 네, 라면 씬 나와. 라면을 손으로. 그걸 왼손으로. 네. 그러니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배우기에는 좀 네.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고 먹는. 근데 그거 배성우 만나는 씬에서 네. 라면 끓여가지고 한 젓가락 하라고 종이컵에다가 그렇죠. 먹는 씬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금 갱스터 영화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라면 씬들이 이렇게 인상적인 게 많은지 몰라. 우아한 색에서부터 아까 바람에서도 라면 뭐
이게 라면이라는 게 참 한국인들한테 완전히 소울푸드 같아요. 그리고 감독이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이 삼겹살 조승우랑 아, 맛있게 네. 먹죠. 그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엄청 맛있어 보이죠. 준우가 왜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요거로 일단 색깔이 색이 잘 나왔어. 그런 장치가 이 사람들을 우리화시키는 거지. 먹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어떤 소울푸드인 라면과 삼겹살을 적절한 파트에 등장시키면서 좀 지루해질 만하면 이병헌과 이것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잡아놓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우민호 감독이 좀 영화 만드는 기술이 좋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마야광, 송강호 나왔던 마야광은 왜 이렇게 다들 반응이 안 좋은 거야? 봤어요? 본 사람? 네, 봤어요. 아, 보긴 다 봤네. 네. 하긴 송강호 나왔으니 봐야지. 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약간 좀 그 소재가 소재가 좀 안 와닿죠. 예, 이게 딱 와닿는 소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체감하는 소재여야 공감을 하면서 보는데 우리가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열자평에다 그렇게 쓴 것 같아 블로그에. 이 감독은 우리나라에도 파블로 에스코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네. 그러나 내부자들은 네. 엄청난 공감을 네. 우리가 뭐 재벌 회장도 아니고 신문사 주관도 아니고 네. 검사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다 공감하는 그런 얘기를 썼다라는 거가 이 영화의 뿅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영화에 워낙 캐릭터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또 이 영화로 정말 뜬 배우들 앞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조상무 같은 경우는 조우진? 네, 조우진 배우는 이병헌 씨가 그렇게 어디 가든 극찬을 했대요. 네, 조우진과 촬영한 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배우다. 그 연기를 정말 어떤 인터뷰 자리건 모든 자리에서 다 조우진 배우를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역시 보는 우리 관객들도 공감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엘도 여기서 좀 가슴 아프지만 그 약간 이런 영화에 로맨스가 껴들면 좀 거시기 하잖아. 뭐 근데 그걸 절묘하게 네. 적절한 수준으로 MSG를 탁 쳐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예. 흠모하는 옛날에 걸그룹 출신인데 뭐 기획사 사장님 뭐 이런 거지만 또 그 의리를 지키고 네. 그렇죠. 또 마지막에 또 그것도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3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러브라인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죠. 예. 뭐 인상적이었던 뭐 대사 같은 거 혹시 너무 많지만 이 영화 모히또 몰디브가 제일 떴죠. 그렇죠. 예. 그건 뭐 너무 좋죠. 그거 말고도 뭐 인상적인 대사. 그건 우연히 나온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완전히 짜증나는 상태에서 그 짜증 폭증시켰던 대사. 다이저브 됐어요. 파이터 뭐 이러는 거. 그 조국일보 정말 편집회의. 정말 때려주고 싶은 놈들 막 이러면서. 그렇지. 걔네들은 원래 천황폐하 만세 그거 한 적이니까. 그 단어 몇 개로 사실은 그 성격을 확 규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연결돼 있는 게 이제 옛날에 이 일본어 써가면서 했던 정치했던 사람들부터 쫙 연결되는 그런 모든 정서가 점점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정치 권력이랑 맞물렸을 때 그랬는데 이번 뭐 총선 끝나고 결과들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영화들도 작용을 한 것 같다. 나는 종이 신문을 봐본 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종이 신문이 관공서 이런 데 다 아직도 보지. 아니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희한하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광고를 왜 주는 거야 거기에? 그것 때문에 주는 안 거 보는데. 관리 차원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부조리야. 마케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신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유튜브나 이쪽으로 광고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방송 쪽이 지금 광고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상파가 지금 뭐 죽어가고 예. 있죠. 근데 신문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희한한 거죠. 희한해. 희한하다기보다는 그쪽에 지원하는 세력이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봐 난. 그러니까 광고를 준 기업들이 공중파에다가는 효과적인 광고를 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까지 지불했다면 네. 이거는 자기 우군으로 생각하고 한편에게 그쵸. 계속되는 예. 통화를 준 거야. 마케팅비가 아니라 홍보비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자기 편으로 자기 논리를 계속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말빨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떤 근데 뭐 시장 저는 논리에 말빨이 의해서 아니라 나는 저는 약해지는 것 같지가 말빨이 않아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시장 논리도 그렇고 어떤 이 변증법적인 논리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영화들로 결과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 네. 역으로 제일 짜증나는 건 이젠 그 블랙-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역전시키기 위한 이제까지의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지. 그 원인을 찾자면 내부자 같은 영화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지 않아서. 공고하다. 아니 이미 근데 비율로 보면 통하고 있는 거야. 안 통하고 있는 예.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다. 아 그럼요. 엄청난 권력이다. 물론요. 아 네. 그럼요. 그거는 인조반정, 조선시대 인조반정 그 노론 세력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공고한 겁니다. 지금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 세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있죠. 그 수많은 백윤식들이 앉아가지고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가 이슈야? 음. 라는 걸 다 지정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건 맞네. 예 이거 되게 아직도 공고한 권력이거든요. 공고하고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은 네. 다 자기가 애국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좀 줘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씩. 네. 그 공고한 세력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요? 저 공고했던 공산주의 무너진 거 보세요. 그래요? 소련 이런 거. 공고한 세력이 언젠가 무너지면 오샥형도 곧 무너질 거다. 얘는 이미 무너졌는데 언제 뭐- 무너지는 거지? 이미 무너졌는데 뭘 그 자꾸 또 무너뜨리려고 그래. 무너져 내리고. 네, 뭐 내부자들까지 뭐 하는 걸로 하죠. 아무튼 뭐 우리가 좀 약간 너무 칭찬했는데 또 여러분 너무 또 기대하고 보셨다가 재미없는데 이씨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뭐 거의 뭐 저기 오리지널하고 이거 흥행도 엄청 했죠. 거의 1,000만 700만. 가까이 1,000만 가까이 700만? 들었습니다. 예, 700만 정도 들었고요. 두 개 합쳐서 이게 청불이잖아요. 청불이지. 그치. 예, 청불인데 이 정도 그렇지. 들었으면 엄청나게 든 청불 거죠. 700만이면 엄청 히트한 네. 거네. 그러니까 오리지널만 200만이 넘었거든요. 그게 추가 같은 애 개봉했을 나왔죠, 때. 같은 애. 네, 그래서 합쳐서 보통 한 그리고 1000만 가까이 됐네요. 지금 900만 네. 넘어가고. 지금 생각나는데 그 영화를 두 분이 보셨잖아. 어? 두 분이 보신 거 아니야? 그때? 아 맞다, 최 과장. 응. 그때 최 과장이랑 나랑 둘이 보고 얘네들 뭐 보다 가지고 우리가 어디 맥도날드 같은 데서 둘이 녹음해서도 올리잖아. 비공식으로 녹음하고 그랬잖아. 기억? 내 최 과장이랑 봤구나. 맞다. 우리 극장 가다 했는데 극장 가다. 맞아. 오작 형이랑 저랑 단둘이서 보고 이게 목동에서. 했었군요. 예, 맞네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나타났나? 뭐 하여튼 뭐 그거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뭐 얘기하고 나 그거 기억나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기억나. 그때 녹음을 할지 말지가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저는 이미 약속을 이태원인가 맞아, 거기서 맞아. 뭐 술 먹고 있는 자리가 있었어갖고 네가 연락이 못 안 가고 됐어. 그때 아니, 맞다.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 우리. 맞다. 진욱이가 그다음에 안 됐어. 잠수 타가지고 나는 집에 있었고 몰라. 집에서 이제 안 하나 보다 하고 있었어. 아무튼 잘- 그때 오작 형이랑 저랑 되게 황당해하면서 둘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뭐 키득키득하면서 녹음 네. 둘이서 하고 네. 비공식으로 업로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했어요. 들어봐야 되겠군요. 네. 네, 이 이야기를 다시 PPD 가 불러일으키는 기억이- 이유는 그게 이 영화 맞나? 어? 이거 맞아. 내부자 내가 보기엔 그 당시에 평가가 이런 평가가 있었나라고 싶은 생각이 좀 그때는 드는 이제 거죠. 우리가 디 오리지널 나오기 전에 처음 개봉했을 때 가서 봤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정말 같은 애 감독판이 또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봤다니까. 참 사람들이 그때 그 갈증이 있긴 있었네요. 그때 그 정권이랑 갈증 정도가 아니라 정말 꾹 눌려서 쌓여지고 있던 그 샴페인의 그 기포처럼 막혔던 게 있는 거죠. 이 영화가 이렇게 약간 샴페인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것 같아. 네. 추천할 수 있는. 내부자. 그래서 내부자들은 손목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영화로 정리하고요. 자 무슨 노래를 들을까요? 영화 노래. 이거 여기 이병헌이 중간에 봄비 맞으면 떠난 이은하의 봄비. 네. 부르죠. 이거 80년대. 살벌하죠. 그거 부를 때.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 이병헌이. 이병헌 노래 잘해요. 진욱이 지금 옛날 것 내부자들 듣고 있어요.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연말이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연말이었어. 오늘 좀 크긴 하네요. 네, 결국은 영화 평가보다 우리에 대한 욕이 더 많았던 한 놈 빼고 두 놈이 안 올 수가 있나? 진욱이와 나에 대한 욕만 방에서 가득했던 얘기하는 서로 이렇게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 PD랑 진욱이가 오늘 녹음이 없는 줄 알고 진욱이는 술 먹고 있고 김 PD는 인천에 있습니다. 에이씨. 진욱이. 이때 우리가 재밌게 그 무영보 브로스 반토막 극장 가다 이런 반토막을 올렸네. 반토막. 네. 반토막. 이거는 카운팅이 안 됐죠 그러면? 카운팅을 안 했네요. 약간 호회 열회 네, 편이었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은하의 봄비를 들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좋았습니다. 짬뽕 먹으러 가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